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박유진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저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답게 실천하려고 노력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사회사업과의 사회복지사의 이상은 무엇일까요? 바라는 사회의 모습이 뭘까요? 장애가 있어도 살만한 사회일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당사자의 수영장 이용을 거두는 이야기인데요.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하신 이 당사자에게는 신체적으로 불편이 있고 자유함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말이 느리고 생각이 느려도 그래도 여느 수영장에서 수영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그 당사자에게 살만한 사회일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며 거둔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 배경을 소개하고요.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저의 배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배경입니다. 강동구에는 서울수중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약자가 이용하기에 물리적 환경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고 또 직원들도 장애인 당사자에게 아주 친절하지요. 이 수중재활센터가 장애인 당사자의 수영 그리고 건강 증진 또 나아가서 지역사회 통합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고민을 하느냐면 과연 장애인 당사자에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곳만이 유일한가 하는 고민을 하는 단계에 섰습니다. 서울 수중재활센터만이 유일한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는 20여 개의 공공 사설 수영시설이 있습니다. 그 수영시설들이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하기에 어떤 환경인지를 조사하는 일로서 지역조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조사 사업은 수영장의 물리적 환경을 조사하고요. 수영장을 이용하는 당사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당사자의 지역사회 수영장 이용을 직접 거들었는데요. 먼저 물리적 환경 조사는 2019년 여름 사회복지 현장 실습 학생들과 함께 했는데요. 학생들이 강동구 지역의 수영장을 다니면서 물리적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속상하다였어요. 물리적 경사로는 물론이고 엘리베이터, 핸들레일 이런 설치들이 미흡한 것을 볼 때마다 이제 속상한 마음이 들었겠지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막막한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수영장의 물리적 환경을 바꾼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함을 안고 장애가 되는 환경의 현상을 파악하여서 재현을 수립하는 정도로 올해 지역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가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당사자의 지역사회 수영장 이용을 거둔 이야기를 선행연구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좀 조사해 보려고 찾아봤어요. 나아가서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이라는 환경의 강점이 있잖아요. 다영역 전문가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되어 있으니 서울수중재활센터의 수중재활 운동사와 협업하여서 물리적 환경에 관한 제언을 수립하고 변화시키는 방향의 실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당사자 인터뷰입니다. 그 당사자 4분을 만나서 인터뷰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아주 사회복지사로서 유의미한 인터뷰 내용을 발견하였어요. 바로 사람인데요. 당사자에게는 물론 수영시설에 접근하는 그런 과정이 물리적 환경이 선행되어야겠지만 나아가서는 함께 다니는 사람, 그 안에서 어울리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인터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른 수영장에 물리적 환경이 너무 잘 갖춰져 있으면 그곳을 다니실지 여쭈어보니 친한 사람이 없어서 안 가겠다 하셨습니다. 물리적 환경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김명수님 그 당사자의 말씀을 듣고 시설과 거리만 고려할 게 아니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결국에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사람, 관계, 사회복지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당사자 지역사회 수영장 이용을 거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네, 지역사회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지역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중심 평생교육 지원 사업이 어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복지관이 아닌 지역사회에 이미 있는 여느 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거둔
거드는 사업입니다. 지역주자 사업을 준비하면서 수영 계속 수영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신청한 당사자가 노래교실, 서예, 그리고 수영을 신청란에 적은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 한번 연락 드려봐야겠다 해가지고 혹시 저희와 같이 수영장 조사하고 물리적 환경도 살펴보고 또 접수하고 다니시는 거 해보실지 전화해서 여쭈었습니다. 당사자께서 물론 좋다고 하셨죠. 당사자 욕구가 먼저 있었으니까요. 간절하셨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수영에 관한 욕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인 저의 욕구와 지역주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저의 욕구와 수영을 배우고 싶은 당사자의 욕구가 아주 쉽게 합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당사자의 수영장 이용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실습생들이 한 달을 꼽아 어느 수영장을 다닐지 선택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당사자와 함께 수영장 여러 곳 다니면서 이곳은 무엇이 좋고 이것은 무엇이 안 좋고 나는 그래서 어디 다닐지 고르고 선택하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어요. 그 다음 이제 저와 함께 접수하는 과정을 진행했는데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실습생들이 당사자와 함께 수영장 다니면서 주안을 둔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실천 원칙, 어떤 철학으로 두는 원칙이기도 한데요. 당사자를 대신하여 말하지 않고 대신 듣지 않는다. 그리고 평범하게 한다, 별나게 하지 않는다. 또한 지역사회에 만날 때 당당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당당하게 만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붙잡고 당사자의 수영장 이용 그리고 수영장 고르는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사회복지사가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를 주민들이 담는다고 해요. 당연한 결과겠지요. 사회복지사가 애대하듯 하면 주민들도 그렇게 담고 준사가 대신 말하면 주민들도 당사자와 소통할 필요를 못 느끼겠죠. 또한 사회복지사가 대신 말해준다면 당사자 또한 내 일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사가 도와주는 일이구나, 사회복지사가 이끄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만큼 당사자가 하도록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여 수영장에 저와 10월 한 달간 수영을 함께 다녔어요. 8월에 수영장 어디 갈지 알아보고 9월엔 뭐 했냐면 접수하는데 또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실제로 수영을 다녔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 또한 사회복지사가 주도한다면 빠르게 해결될 일인데 당사자께서 직접 하시도록 거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접수하는 과정 또한 신청서 쓰고 또 그 안내실에 묻고 하는 과정 또한 당사자께서 직접 하셨고요. 일지 가운데 일부인데요. 당사자의 수영장 이용을 세부적으로 나누니 한 32가지 단계 정도가 나왔어요. 수영장에 들어갈 때부터 수영장에서 나오기까지 당사자께서 수행해야 할 일들을 나누니 32가지 단계가 있었는데요. 이걸 이렇게 나눈 이유는 반복하면 당사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사회복지사가 살피고 과정에서 관계로서 이룰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쇠 받을 때 보통 수영장에서 위에 칸을 줘요. 위에 칸이 숙이지 않아도 돼서 편하거든요. 그런데 당사자에게 막상 들어가면 당사자는 아래 칸이 편하신 거예요. 몸을 뻗기가 불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쇠 받을 때 아래 칸 사물함 열쇠를 받으려면 그 직원에게 아래 칸을 달라고 말을 해야 됐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모르고 윗칸을 받았고, 그 다음 주에 수영장 갈 때는 이제 제가 부탁드려서 아래 칸을 받았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사자께 부탁드려서 당사자가 직원에게 아래칸 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당사자께서 아래칸 열쇠를 받게 되었지요. 이런 식으로 당사자에게 부탁해서 당사자가 이루도록 거들었고요. 그 밑에 수영복을 입는 것은 반복하여도 당사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수영복을 입으시는 거였어요. 이거는 저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옆에 아주머니께 부탁하기, 이것들을 이제 연습하고 또 다음에 또 한 번 해보고 이렇게 이루었고요. 또 다음은 열쇠를 손목에 거는 건데요. 이런 과정이 지금 3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오늘은 뭐 해볼까요? 오늘은 어떤 것을 한번 잃어볼까요? 이렇게 당사자 의논하여서 한 개씩 수행해 갔고요. 열쇠를 손목에 거는 거는 요즘 수영장이 예전에 저 어릴 때 목욕탕은
이 그 전화선처럼 그냥 고무줄이었거든요. 요즘은 그 시계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당사자의 수영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사자께서 이것을 이용하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살피는 역할로서 갔는데, 이 시계 채우는 일이 아무래도 어려워 보이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옆에 사람에게 부탁했을까요? 그냥 안 채웠어요. 바구니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결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손목에 안 건 거를 당사자께서 보신 거예요. 저만 걸고 있더라고요. 전체 중에 저만. 당사자께서도 안 걸고 그냥 바구니에 넣어서 두고 수영장 다녀오시고, 이런 방법으로 당사자께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수영장 이용하셨습니다. 10월 한 달 다니기로 당사자와 의논하고 수영 다녔는데, 언제까지 사회복지사와 함께 다닐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물론 알았지만 당사자께서 더 깊이 아셨어요. 그래서 함께 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라는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문도 만들고, 또 사회복지사 나름, 당사자 나름 노력하셨는데요. 그 안내문 만드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주도하시게 거들었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쓸 수 있는 내용은 쓰시고요. 또 저와 예쁜 카페에서 이 안내문을 만드는 의논을 했는데, 그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 수영을 계속 배우고 싶은데, 그리고 물에 있으면 행복해요, 누가 조금 도와주면 갈 수 있어요, 이런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은 당사자께서 직접 말씀으로 보고하신 부분을 제가 기록해가지고 안내문에 담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또 그래서 그걸 보고 누군가가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하는 것은 좀 기적 같아 보이잖아요. 이것으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당사자에게 수영을 내 일로서 생각하게 하고, 또 의미가 있었던 거는 가족분들에게도 사회복지사가 당사자를 위하여 이런 과정들을 성의 정심으로 하는구나, 좀 이런 인상을 심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과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누군가가 제가 같이 갈게요 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을까요? 지역사회에서요? 이것을 저희가 같이 의논했던 카페, 당사자 댁 근처의 카페에 여러 카페에 홍보물을 이렇게 두었고요. 또 수영장 게시판과, 그리고 수영장에 그 수영복 파는 매장 아주머니가 아주 수영장 오래 터를 잡으셨기 때문에 수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모임도. 그래서 그 아주머니께도 부탁했습니다. 과연 나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기적은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께서 사회복지사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셨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 아내가 진심으로 수영하길 바라는구나, 또 사회복지사가 이렇게까지 성의정심으로 돕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셨는지, 그럼 내가 같이 가겠다 하셔가지고 지금은 아버님이랑 같이 다니고 계세요. 때로는 또 아버님을 거드는 활동지원인과 함께 가는데요. 아버님도 신체적 약자세요. 전동휠체어 이용하시는데, 아버님께서 전동휠체어로 그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서 같이 갔다가 또 1시간 기다려서 또 같이 모시고 오고, 이렇게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요즘에는 민수님께서 남편과 함께 수영 다니고 계십니다.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시고요. 사회복지사가 당사자의 수영장 이용을 거두는 목적은 그 수영을 하시게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생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장, 지역사회 여느 수영체육시설을 다니면서 회원 두루 사귀고 또 어울리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목적인데요. 저와 같이 갈 때는 당사자가 수영복을 좀 못 입어도, 당사자 그 샤워시설 앞에 의자가 없어도 회원분들이 크게 이렇게 돕거나 하지 않았는데, 당사자께서 혼자 가시니 옆에서 막 도와주신다고 해요. 수영복 아까 혼자 못 입으셨잖아요. 그 부분도 항상 매일 만나는 아주머니 가운데 몇몇 분이 돌아가면서 당사자를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면 사회복지사로서는 그저 좀 행복한 마음이 들지요. 전화를 자주 주세요. 오늘 수영 다녀왔다고. 지금 백경환 기사님 그 강의 중에도 전화 부재중이 남겨 있어가지고 전화 받았는데요. 오늘은 누가 도와줬다, 오늘은 누구와 인사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다, 맨날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참 기쁜 일입니다. 당사자를 거들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당사자와 기록을 공유한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기록 때문인지는 언젠가부터 이제 당사자께 저의 실천 기록을 보여드리고 당사자 설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기록 때문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쩐지 당사자께서 더 어른으로서 저를 대한다는 생각이 들고 당신께서 어른으로 세워졌다는 생각이 들고 또 때때로 안 주던 안부 전화도 주세요. 제 마음이 느껴졌는지 수영 갔다 오시는 길에 수영 갔다 이제 모셔다 드리고 제가 복지관 들어오면 잘 들어갔는지 꼭 안부 전화 주시고 또 잘 들어갔는지 오늘 밥을 먹었는지 또 이런 전화도 주시기도 합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수영을 더욱 당신 일로 여기신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입니다. 물리적 환경을 조사하고 당사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또 당사자 수영장 이용을 이제 거두는 일들이 결국은 사람 관계를 살펴야 하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지역 조사 사업이지만 그 주관을 분명히 할 수 있었고 또 지역 조사 사업은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해서 이러하다 이렇게 귀납적 방법이 아닌 이미 사람 관계를 두고 조사를 진행한 연역적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사람과 관계에 주목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오가는 길 함께할 사람, 수영장 이용 살펴줄 직원 사람, 함께 배우는 사람, 인사하고 지낼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의 후예 보셨어요? 태양의 후예 유시진과 강모연의 그 이야기에서 강모연이 파티마라는 아이를 도와요. 후원을 하게 되거든요. 이 유시진이 그런 강모연을 보면서 그런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모연이 뭐라고 했을까요? 되게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강모연이 파티마의 세상은 변할 거다라고 말했어요. 지역사회의 변화의 실체는 한 사람의 사람살이 그 사람 거둔 그때 그 일로서의 사람살이로 드러납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건 아주 멀리 있는 듯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세상이 변하는 일일 겁니다. 또 이 방식이 그 당사자의 둘레 환경, 그 둘레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기도 하니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보통의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입니다. 당사자께서 수영 다니시는 일이 하나도 별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별나지 않게 거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느 사람이 수영장 접수하고 이용하고 즐기시는 방식으로 하시도록 거두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당사자께 제가 항상 고맙습니다 말을 많이 해요. 전화도 그렇고 만나서도 그렇고 뭐가 그렇게 고마워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항상 당사자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간에 11시부터 2시까지였는데 수영 다녔어요. 당사자와 함께. 센터장님께 저 수영 다녀도 되냐고 여쭈었는데 그 안에서 분명히 사회사업가로서 통찰이 있을 거다. 다녀도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주신 센터장님과 또 응원해준 동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또 이런 실천 바탕을 만들어주신 그 실장님과 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